이재명 경기지사 뉴스 공장. 첫 번째 뉴스. 경기도와 중국 항저우시가 스타트업 협력, 해외 사무소 설치 등 한중 스타트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 가동한다. 경기도와 항저우시는 10일 오후 수원로보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타트업 글로벌 협력 실행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화순 경기도 행정위 부지사, 짠관핑 항저우시 정부 부비서장, 임근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 이경중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장, 고인정,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팡레이 항저우시 과학기술국 부국장 등 양지역 관계자 25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실행합의서 체결은 올해 1월 경기도 항저우 스타트업 글로벌 협력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7월 경기도 대표단이 항저우시를 방문, 양지역 간 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합의서에는 경기도와 항저우시가 양국 혁신 스타트업 간 상호 소통과 교류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한국, 중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합의에는 경기도, 항저우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항저우시 첨단기술투자유한회사, 항저우 글로벌 혁신센터 유한회사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합의서에서 양 지역은 스타트업 기업의 수요에 따라 협력을 위한 해외 사무소를 상호 설립 및 공동협력회의 정기적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상호 인큐베이팅 거점 감 교류를 통해 스타트업을 위한 업무 공간, 설비, 자금, 기술 서비스 등 자원을 공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합의했다. 아울러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공동 투자를 위해 노력하고 전문 투자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결합해 투자 전문 펀드를 조성함으로써 양국 우수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내외 스타트업과 투자자, 기업가들의 정보 공유와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글로벌 스타트업 대회를 공동 주최하기로 합의했다. 이화순 부지사는 오늘 이 자리가 창업 관련 플랫폼을 통해 교류, 협력함으로써 상호 발전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함께 도모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력할 부분을 찾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경기도 역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짠과핑 부비서장은 앞으로 항저우시와 경기도가 경제, 과학기술, 인재 등 다양한 분야의 장기적인 우호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길 희망한다. 항저우시의 기업이 경기도에 많이 진출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많은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항저우시는 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 26개사가 위치한 중국 3대 스타트업 육성 및 투자 거점 도시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본사가 소재한 곳이기도 하다. 다음은 경기교통본부 공식 출범 관련 뉴스입니다.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더 편리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이재명 지사의 교통정책 핵심 공약, 경기교통공사가 10일 경기교통본부를 공식 출범하며 본격적인 설립의 디딤돌을 마련했다.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시공사 북부본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이화순 행정위 부지사, 안병용 경기도시장 군수합의회장, 김원기 도의회 부의장, 김명환 도의회 건설교통부위원장, 이현욱 경기도시공사사장 등 도시군, 도의원, 유관기관, 학계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교통정책의 성공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경기교통공사는 도내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교통정책 전담기관으로 민선 7기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도내 31개 시군의 버스, 철도 등 교통수단 통합관리, 노선 입찰제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 관리, 광역교통시설 확충, 신교통수단 운영 등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한다. 도는 내년부터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 시범 사업이 시작되는 만큼 경기교통본부를 우선 출범시켜 향후 공사에서 수행할 사업들의 준비를 완료, 초기 공사 운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경기교통본부는 교통공사 설립 준비, 공사, 수행사업, 설계, 준공영제 시범사업, 시행 등에 힘쓰게 된다. 향후 도는 현재 지방공기업 평가원을 통해 추진 중인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올 연말쯤 완료한 후
행안부 최종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중 경기교통공사를 개소할 계획이다. 도는 개소식에 이어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양, 시흥, 파주, 의정부, 김포, 광주, 광명, 양주, 이천, 구리, 의왕, 양평, 동두천, 과천, 연천 등 19개 시군,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경기도는 추진계획 수립, 노선 선정, 운영기준 마련 등 정책 총괄을, 시군은 노선 발굴과 한정면허 발급, 노선 관리를, 경기도시공사는 노선 입찰과 운송 비용, 정산, 서비스 평가 등을 담당하기로 약속했다.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는 영구면허로 운영하는 민영제와 달리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해 버스 운영을 위탁하는 제도다. 시장가격에 기초한 재정지원, 서비스 평가를 바탕으로 한 면허갱신과 성과이용 지급 등을 추진함으로써 기존 준공영제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량, 차고지 등 수송시설 확보가 가능한 신규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 공정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는 10월 중 광역버스 16개 노선에 대한 입찰 공고를 실시해 준공영제 시범사업 참여 운송사업자를 모집한다. 16개 노선은 비수익 반납, 폐선 4개, 소외지역 배려 3개, 택지개발지구 9개 등이다. 이화순 행정 2부 지사는 경기교통본부 개소를 시작으로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의 성공적 시행 등 교통 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교통공사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모든 도민들이 교통복지를 충실히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철도 파업 관련 뉴스입니다. 한국철도공사 노사의 임금교섭 결렬로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72시간 파업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그동안 경기도는 철도 파업에 대비해 국토교통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정부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갖추고 지난 9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시내 외버스 증차와 택시 부재 해제 등 대책을 준비해왔다. 도는 파업이 돌입될 경우 도민들의 출퇴근길 혼잡에 대비해 도내 시외버스 운행 횟수를 17개 노선 69회에서 102회로 33회 늘리기로 했다. 시내버스 역시 경기, 서울, 인천 간 35개 노선을 2778회에서 2943회로 165회 증회하고 72개 노선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대 차량을 집중 배차한다. 필요할 경우 예비차와 전세버스를 투입할 계획이며 막차 운행 시간도 17개 노선을 대상으로 30분 연장 운행한다. 또한 마을버스는 682개 노선 2457대는 현행대로 운행하되 시군 자체 실정에 맞게 노선 연장, 막차 1시간 연장 운행 등을 실시한다. 택시는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의 부재 해제를 통하여 1일 4,566대를 추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파업 종료 시까지 혼잡이 예상되는 전철 역사 한 장을 확인하고 파업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신속하게 상황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친환경 인증 위반, 업체 적발 관련 뉴스입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산물에 친환경 인증 표시나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오인하기 쉬운 광고를 해 친환경 농어법을 위반한 생산 농가와 판매점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7월 26일부터 9월 26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농가, 제포장 취급자 및 유통 판매업소 등 216개소를 수사하고 포도, 애호박 등 41개 제품의 프로사이미돈 등 잔류농약 314종을 검사한 결과 위법 행위 11개소를 적발하고 1개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미임 증품의 인증 표시 또는 광고, 미인증 취급자가 친환경 농산물 제포장, 인증 제품과 미인증 제품을 동일 장소에서 혼합 작업 등이다. 친환경 농업 육상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요 위법 행위 사례를 보면 가평군의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생산하는 포도 40박스에 19년 9월까지로 친환경 인증 표시를 부착해 지역 로컬 푸드 매장에서 판매했다. 더욱이 A씨가 판매한 포도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B씨는 김포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상추, 오이, 풋고추 등을 생산하면서 친환경 인증 품목이 아닌 고추씨에도 친환경 인증 표시를 부착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씨마트에서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바나나를 판매하면서 제품 상단에 친환경 인증 표시, 광고판을 부착,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광고하다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 특사경은 추가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친환경 인증 스티커, 박스 300여 매를 폐기토록 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치는 일부로 인해 성실히 규칙을 지키는 다수의 농민과 업체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선량한 농민을 기만하고 친환경 인증 시스템의 신뢰를 저해한 자들을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부정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텍 콘서트 관련 뉴스입니다. 기술, 콘텐츠, 인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강연과 참가자들과의 자유로운 소통이 어우러진 토크 콘서트인 텍 콘서트가 10일 시흥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부천, 광교 등에서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0월 텍 콘서트는 도전과 가치를 주제로 한 5가지의 인문, 교양 강연으로 꾸며진다. 먼저 10일 시흥 서부 경기 문화창조허브에서는 비보인의 한국적 색채를 가미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세계적인 어반 댄스 그룹 저스트절크의 송영재 리더가 나의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어 부천 서부 클러스터에서는 15일 네이버 금요 웹툰 외모 지상주의의 박태준 작가가 진행하는 도전하는 삶 살아가기 주제 강연에 이어 19일 하상욱 SNS 시인의 18위 활용법 강연, 25일 개그계 대표 커플인 김원효, 심진화 부부의 긍정적으로 실패하고 도전하자 강연이 연이어 진행된다. 끝으로 오는 30일 수원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권 예술감독 이대형 큐레이터가 진행하는 4차 산업시대 왜 예술인가 주제의 강연을 끝으로 10월 텍 콘서트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텍 콘서트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5,000원이다. 참가 신청은 경기문화창조허브 또는 온오프믹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콘텐츠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고양, 의정부 등에서 진행될 행사를 부천에서 진행하게 됐다라며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각기 다른 개성의 강연을 마련한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텍 콘서트의 진행 강연은 경기문화창조허브 유튜브 채널이나 네이버 비즈니스 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다음은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에서 위탁 운영하는 경기도 생활기술학교가 퇴직 후 일하기를 희망하는 신종년들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기회의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9월 말 현재 수료생 858명 중 40명이 취업에 성공해 새로운 인생 제2막을 시작했다. 도배, 타일, 전기, 방수, 건축도장 기능사, 화훼장식 기능사 등 443명이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기도 했다. 교육과정은 경민대, 단국대, 성결대, 수원과학대, 한국산업기술대 등 총 11개 교육기관에서 도배, 타일, 전기, 목조주택, 도시농업, 바리스타, 제빵, 헤어미용, 펫시터 등 36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기간 중 성결대 헤어미용 과정 학습자 5명이 베타컵 국제미용기능 경기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으며 목조주택 및 전기, 설비 과정 학습자들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수주하는 사업적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배움을 통한 나눔도 실천하고 있다. 35개의 학습 동아리에 461명의 학습자들이 참여해 집고치기 봉사, 빵 기부, 요양원 미용 봉사 등 배움 나눔을 했다. 30년간 자영업을 하다 60세의 전기기능사 자격증에 도전한 A씨는 미래의 걱정과 염려만 하는 삶이 경기도 생활기술학교를 통하여 배움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중년의 날개를 활짝 펼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며 은퇴 예정인 신중년들이 경기도 생활기술학교의 문을 꼭 두드려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학수 평생교육국장은 신중년 세대들 삶의 전환점에서 새로운 꿈을 이루는데 경기도 생활기술학교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변화되는 은퇴 후 삶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오는 10월 30일 화성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에서 2019년도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합동 졸업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2020년에는 학습자 인원을 1,800여 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다음은 여성창업성장센터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경기도 여성의 창업 지원을 위해 지난 10월 용인 기흥구의 문을 연 여성창업성장센터에 입주할 4개 기업을 오는 25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9월 총 10곳의 입주기업을 모집한 결과 6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나머지 4개 기업을 이번에 추가로 모집하는 것이다. 신청자는 공고1년제 경기도 내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상 7년 미만의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여 신청은 꿈마루에서 입주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여성창업성장센터는 도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창업지원시설로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든 공간이다. 창업 3에서 7년차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일반, 멘토링 지원, 정보 지원 정책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연장평가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입주 가능하며 입주 후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사업과 지원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꿈마루, 꿈날개, 자바바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일자리재단 역량개발안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